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포와 구속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강제 처분에는 대인적 강제 처분과 대물적 강제 처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체포와 구속인데 이 체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 체포가 있고 체포에는 한 가지만 있죠. 피의자 체포가 있는데 이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죠. 이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에는 다시 현행 모임 체포하고 긴급 체포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각각 체포의 요건, 특히나 그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긴급 체포나 현행 모임 체포의 요건,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절차, 그리고 체포된 자의 지위 이런 형식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이 있죠. 역시 요건과 절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효과로 보게 되면 이 구속된 자 또는 재체포의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208조 규정인데 이것은 피고인 구속에는 적용이 없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영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틀린 거예요. 체포영장, 영장의 체포가 되겠죠.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체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유효기간은 어찌저로 체포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이거 맞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되며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자, 실제로 체포영장, 우리가 체포나 구속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목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에서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일일 때는 말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연기되는데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본다면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되며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날까지 유효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설 한번 보시면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대목이 잘못됐다. 요 산입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민법상의 기간 계산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기간 계산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검사의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는 이른바 수임판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수소법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청구서 하단의 해당 난이나 또는 여백의 그 취지와 이유 및 연어리를 기재한 다음에 서명 날인해서 이를 검사에게 교부한다. 기각 결정 등본을 송달하거나 고지할 필요는 없고 청구 기각에 대해서 검사는 불복할 수 없다. 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기각 결정이니까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이니까 항고나 준항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항고나 준항고는 수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수소법원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나 준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장의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의무죠. 이때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에는 영장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우리 조문 내용이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그렇죠?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계산할 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때도 그 유효기간 연장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체포나 구속이 된 다음에는 체포나 구속, 체포는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 구속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죠. 그것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긴급체포. 이거는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가 되겠죠. 먼저 요건이 나오는데, 긴급체포는 소위 말해서 영장주의의 예외니까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중대하고,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우리 조문 자체에 들어있어요. 자, 1번 문제.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건데.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춰온 뒤 여부는 사회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체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재량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그렇지 않고 재량의 여지는 있다. 예. 만약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반드시 긴급체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긴급체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의 자유를 그만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재량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판례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뒤 여부는 사회에 밝혀진 사정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집행장은 사용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건 이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거죠. 따라서 형 집행장은 영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자,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 하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해야 한다. 예. 일반 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예, 일반 영장의 금지 내용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현행 범위 체포. 현행 범위는 이제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구속 사유를 요건으로 봅니다. 예,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예, 현행 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우리 법에 보게 되면 현행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행 범인이 되는 것이고, 근데 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가 아니어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준 현행 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범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신체 또는 의복류의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냐고 물음에 도망하려는 자 다 포함되는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요 대목이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며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예요. 예. 이게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충분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요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자가 볼 때, 이런,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그런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되고 있는 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2번 체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현행범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3번으로 돼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이거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죠. 이건 긴급체포와 차이점입니다.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 시이다. 그래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서 현행범인이 체포되었다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기산점은 언제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이건데요.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시가 되는 거죠. 인도시. 이 체포시가 틀린 거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의 명백성, 다음에 뭐죠? 체포의 필요성.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하고,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조문의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 여러분들 형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니까 여기에 항의한 것,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체포 적부심사라는 구제 절차가 존재함에도 체포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법률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서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건 헌재 결정이 나와 있는데요. 체포에 대해서 그 체포라고 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가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이 당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를 효력을 다퉈서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의 한 유형을 우리가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헌법소원의 요건에서 우리 헌재법 68조를 보게 되면 다른 법률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구제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충성인데, 그럼 체포가 잘못됐다면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이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가 있으니 그걸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면 바로 보충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으로 오셔서 역시 구속 요건이죠.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부정 이거죠. 피고인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1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고류 과료에 해당한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이른바 경미사건에 대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의 경우에 하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 부정을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이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 구속하기 전에 고지죠. 예, 네 가지죠.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이거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관에 대한 위해 우려.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그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70조 제2항에 명문화 시킨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 부정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그것만 심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예, 실무에서 해왔던 것을 우리 조문에 반영한 거예요. 70조 2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서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과도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원래 재판의 집행은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법원주의가 있고 검사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검사주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의 청구 절차에서 구인영장의 집행 불능의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예.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과 구금을 말하는 거죠.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인치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체포 구속 족보심을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했을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체포되어 있는 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면은 그냥 체포의 효력을 이용해서 법관 앞에 인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체포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는 이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구인영장이 집행이 불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처리 절차가 되겠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행이 불능됐다 하는 요건과 그 다음에 도망 등의 사유로 신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다시 한번 구인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구인영장을 발부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신문할 수 없으니까. 예.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구금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도망하는데 여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은 예,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것입니다. 요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구인영장 집행 불능으로 반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신문기일을 정해서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정할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구인영장 집행이 불능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거죠. 연장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필요적 피의자 신문제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개정형사법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적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 자, 정답은 3번이죠. 신문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이며 체포된 피의자의 신문 신청이 없으면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적 신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법관의 재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예, 피의자 신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
예, 2번도 맞고요. 예, 요 4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영장실질심사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다 이건데요. 예,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체포된 자와 체포되지 아니한 자 이거죠. 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미체포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할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이 잘못된 거죠. 미체포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맞는데 부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 대목,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구인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재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재량이잖아요. 이건 재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지체 없이 뭐 재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절차예요. 그래서 먼저 뭐죠? 범죄 사실이 요지를 고지하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고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의자는 판사 신문 도중에도 변호의 조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여전히 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문제에서 봤었죠. 피의자가 출석할 수 없다. 부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그래도, 변호인 등의 그 신문을 통해서,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문 절차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요 대목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비공개함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거, 뭐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신문 방법에서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 이미 봤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문기일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 여기 조문해 보게 되면 속행이란 말은 없어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 예, 1번은 봤던 질문이죠. 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도 신문할 수 있다는 거. 비공개하지만 당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되죠.
역시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아니라 구인을 위한 고정장을 발부한 다음에 피의자 신문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 국선 변호, 그죠? 국선 변호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체포 구속 족보심, 또 하나가 바로 이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 거부하거나,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이건 1번이 틀렸죠. 이건 중요한데요. 신문 도중에 필요한 경우 판사협과를 얻어 진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피의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하고 있죠. 요 신문. 요 신문제도는 요 신문 과 신문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이거는 법관이에요. 물론 이제 법관이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법관도 포함되고 검사나 사경도 포함되는 거죠. 검사 등도 포함되는데, 법관이 신문의 주체일 때는 신문이라 쓰지 않고 신문이라고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나 변호인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썼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봤던 질문이고, 접견교통권 인정되는 것이고요. 조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요 조서 작성,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유지 등을 조서로 작성한다. 요거는 나중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요. 요건 어떤, 소위, 법원법관 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조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요건 없이. 자, 5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1번이 틀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문 절차는 원칙으로 비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공개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2번 봤고요. 3번도 접견교통권 맞고요. 조서 작성.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피의자 신문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자, 2번이 틀렸다. 공개로 진행해야 하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죠. 여기서 대상이 체포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하건 여기 모든 피의자라고 한 것은 영장에 의하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건 체포된 피의자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자, 다른 건 다 우리가 봤던 조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이건 정답이 2번입니다. 검사나 사경은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신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국법 조항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소위 말해서 법관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재량이 인정될 당시의 조문입니다. 지금은 필요적 신문 제도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항은 국법 조항,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국법 조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대상이죠. 체포된 피의자, 그죠? 체포된 피의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그때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날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영장에 의한 것이건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건 모든 체포 이런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이 신문 절차에 관한 것이 3번인데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 공범의 분리신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신문할 피의자의 변호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 이때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제외하고는 1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됐다면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도 봤던 지문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4번이 정답이네요.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예, 여기 피의자 신문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다, 이게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야 된다는 거, 절차사항에서. 예, 청구된 다음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 예, 국선변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바로 이거죠. 기각되더라도 1심까지. 이게 틀린 거죠. 이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이때 이 구속된 피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해사건이라 그랬죠. 당해사건. 따라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국선 변호인 선정한다는 거. 예, 국선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사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기간이죠. 여기서 피의자 구속기간과 피고인 구속기간으로 나눠보시면 되죠. 피의자 구속기간의 경우에는 사경 단계에서 먼저적으로 열흘, 그 다음에 검사 단계에서 열흘, 다만 검사 단계에서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기간은 일단은 2개월을 주고 신급마다 2번 연장할 수 있죠. 2개월 단위로. 예.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 제기된 날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전에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는 피고인 구속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상소심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심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상소심의 경우에는.
자, 그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구속연합 피의자 구속연합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4번이 틀린 질문이죠.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그것이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열흘인데 10일째 되는 날인데요. 여기까지가.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근데 8일째 되는 날 연장 결정이 났다. 그러면 9일째 되는 날에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장 결정이 났다면은 요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된 날로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게 버튼이 잘 안 먹네요. 예,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1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영장 청구 사건의 수사기록 등 소명 자료는 예, 영장 청구 사건의 종료 시까지 법원이 보관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요 수사 기록 등이 소위 말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는 요 수사 기록 등이 그 법원에 제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출된 수사 기록 등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말이죠. 그래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 판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해서 법원에 인치된 직후, 요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죠. 법원에 인치된 직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법원 내 적당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24시간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는 청구된 날로부터 청구된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이. 자, 다음 문제. 구속 피의자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3번이 틀렸네요.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위 이항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2차가 아니라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예, 사경은 10일. 그죠? 그 다음에 검사는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뭐죠? 10일이라는 얘기고요. 영장 청구 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재구속의 제한입니다. 이것들은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법원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아니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의해서 재구속이 못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208조의 이 조항은 피의자 구속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소법원이 석방했다는 얘기는 공소 제기가 된 이유란 말이죠. 그럼 이건 피고인을 석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석방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피고인 구속에 대해서는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장의 실효 사유가 첫 번째죠. 이건 당연 실효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영장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소기각 판결, 무죄, 면소, 선고유예, 형면제 판결. 자, 그 다음에 구속기한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영장이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중영장이라는 거죠.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속. 그래서 지금 X라고 하는 범죄로 이렇게 구속됐는데요. 요 구속기간 중에 Y라는 범죄로 이렇게 구속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중구속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중구속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설상 이중구속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요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차한 경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4시간 이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피고인 구속입니다. 예. 자, 정답은 4번인데요.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경우라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할 수 없다. 예.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됐어요. 이때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시 구속할 수 없느냐? 이거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우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재구속 제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208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수사기관의 구속에서 재구속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법원의 구속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구속기관의 계산과 갱신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속과 통산해야 하고 상소 중이나 상소기간 중에 사건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구속해야 한다. 원심법원이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있어서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일을 해야 한다. 아직 기록 자체가 도달하기 전이니까요. 네, 같은 취지죠. 2번과 3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데요. 예.
예, 이건 제가 하나를 건너뛴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죠. 구속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다음 질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걸 제가 건너뛰었죠? 예, 여기서는 그 2번이죠. 2번이 정답인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위법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판례죠. 이건 위법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 구속기간은 2월로 하되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하나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 하나 갱신할 수 있다. 요 부득이한 경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피고인의 사무를 변별할 의사나 능력을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했다면, 예, 요 공판 절차 정지죠. 변별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결국 구속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판결 선고 후 상소 기간 중 구속기간 갱신 결정은 자 마찬가지죠.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을 때 또는 상소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 법원이 뭘 한다는 거죠? 갱신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공소 제기 전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요거는 피고인 구속은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자,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 없다면 법정 대리인 등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일시, 이건 절차인데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소명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른바 통지제도라고 하는 거죠. 통지제도.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이거는 앞서 영장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구속기간, 이미 구속이 됐을 때는요, 그때는 초일은 산입하게 된다는 거죠. 역시 기피 신청으로 송진이 정지됐다면 구속기간은 산입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구속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었었죠. 자,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불구속 피고인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곧바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구금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를 의뢰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지명수배제를 반드시 함께 의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 3번이 틀린 거죠. 이게 다른 걸로 넘어갔군요, 문제가. 이거였군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이건 경비사건이라 그랬죠. 주거부정. 수사기관에 관할 지방법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분의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실에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부인할 수가 있다. 구속영장이 있으니까요. 구인한 피고인을 알고 받고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요지, 예, 이건 고지제도라고 하는 거죠. 먼저 고지하고,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